어떤 폭등전자가 일본 따라가면서 제로금리가 되고, 근데 우리는 전세제도 덕분에 일본과 달리 폭등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군요. 자, 물론 전세제도가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전세제도 때문이 아니라 사실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제로금리가 되면은 전세가가 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요, 그 전에 내가 저분이 어떤 폭등론자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폭등론자들이 전세가 무슨 금리 영향 받냐 계속 그난리 쳤어요. 임대차산법 때문에 전세가 튀었다. 근데 저희가 그때 계속 이야기했었죠. 전세가 튄 것은 저금리 때문이고, 임대차산법은 전세가 튀는 걸 막기 위해 나온 법이다. 근데 이걸로 더 호도해서 넘어간 건 있지만 전세가 튀는 걸 막기 위해 나온 법이고, 실질적으로 KB 지표를 봤을 때 그때 전세 가격이, 전세가 상승폭이 꺾이는 효과가 나왔다. 그런데 언론에서 4년치 미리 받는다, 임대차법 나오자마자 2달간 계속 떠들어댄 결과 10월부터 다시 상승폭이 커지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물론 그래서 전세자금대출 특 DSR 적용이 안 되죠. LTV 적용도 안 되죠. LTV 적용 비스무리하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10억 받으면은 이게 8억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정도인데, 얘를 20억까지 올리면 16억 받으면 되고, 근데 금리가 5%였는데 2.5%면은 16억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라서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커졌죠.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물론 이렇게까지 대출이 안 나오긴 하지만 그런 상황인데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본은 제로금리 해도 우리나라는 못한다. 왜냐면은, 자, 일본이 제로금리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됐던 건요, 그만큼 국가부채를 늘려도 된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게 아베노믹스의 정책의 핵심이죠. 그래서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요 폭등을 합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갔다? 263.9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 GDP가 100만원인데 빚이 269만원이 나온 거예요. 누가 100만원 버는 애한테 269만원을 선뜻 빌려주겠느냐. 근데 여기는 일본 특이 있죠. 일본 특. 첫 번째는 국민들이 국채를 많이 사줬다. 왜냐면 일본은 특성상 우리나라만큼 그때 버블 한번 겪어봤지만 대부분은 저축을 많이 하는 민족이죠. 우리나라처럼 카드 사용률이 높지도 않아. 일본이요, 그나마 또 저력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는 카드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특히 그때 많이 됐죠. 김대중 정부 때. IMF 터지고 나서 내수가 워낙 활성화가 안 되니까 내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카드 활성화를 시켰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 라이트하우스 좌파인 것 같은데 왜 김대중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저렇게 하지? 좌파가 아니니까 저희는 항상 팩트만 이야기를 해요. 그 카드를 풀게 되면서 우리나라 카드 공화국이 됐고 굉장히 빚에 둔감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어디더라? 어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신혼부부에 대해서, 빚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창 빚 거품 끼고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뭐가 빚이 얼마고 딱 그래가지고 그때 딱 전문가가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저거 할부로 사신 거 아니에요? 네, 할부로 샀어요. 근데 왜 빚에 안 넣으세요? 할부도 빚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세후가 아니라 카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 다 빚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렇게 빚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채를 이렇게 사줄 여력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매입을 해준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정도 된 뒤에는요,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매입을 해줘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정부에서 정부 부채를 내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 부채를 10조를 낸다 라고 하면은 그걸 한은에서 돈 찍어가지고 다 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이국선님이 딱 말씀하셨죠? 일본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불가능. 물론 기축통화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중기축통화라고 하는 데도 있죠. 기축통화는 달러뿐이다 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기축통화이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엔화에 대한 신뢰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저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엔화 신뢰도가 높은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어디서? 미국을 시작으로 이게 세계로 번져갔는데
어느 나라들이 터졌다? 부채가 많고 이를 토대로 자산 거품이 많았던 나라들. 근데 그 당시에 일본 특 저성장, 저금리, 투기가 막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딴 데 지금 자산 다 박살나고 있는데 일본은 안 박살났으니까. 그러니까 엔화는 이 당시에 그 전 세계의 해지 자산이 됐었던 거예요. 해지 자산이 뭐냐? 자산 가격 다 무너질 때 얘는 버티고 있는 거.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저희가 요즘 표현을 많이 하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중에는 금이나 달러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안전자산들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거품이 끼는데 일본은 거품이 많이 안 꼈고, 근데 다른 데들 다 같이 무너지는데 일본은 어차피 뭐 그냥 계속 그런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엔화가 그때 해지 자산이 되면서 신뢰도가 확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위기 터지겠다 싶으니까 엔화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국민들이 어느 정도 국채 사주는 거. 두 번째, 그 국채 발행을 하면은 최근엔 중앙은행이 계속 매입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엔화 신뢰도가 높아서 외국인들이 엔화를 계속 사주는 거. 그러니까 국가부채 저렇게 늘렸어도 엔화 가치가 폭락을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일본은 돈을 많이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제로금리 한다고 해봐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저번에 그 몇 년 전에 리디노미네이션? 요거 한다고 했을 때 이야기 되게 많았었잖아요. 화폐를 바꾼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이 너무 많이 붙으니까 화폐 가치를 바꾼다. 그러면은 막 개소리를 했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단위를 뭐 100원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뭐 사람들이 이 뒷단위는 되게 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살 것이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부동산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까지 퍼졌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저기 인플레이션도 심각한데.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전세 자금 대출에 한도가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무조건 80% 빌려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예전에 10억짜리 집에 들어가려면은 2억 가지고 8억에 대해서 대출 받아서 들어갔다. 근데 이때 5%여서 8호 40, 1년에 4천만원 정도 이자가 나가는데 나는 이 4천만원 하겠다. 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전세가 20억으로 올라서 16억 대출을 받았는데 2.5%라면은 똑같이 4천만 원이니까 가능해지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는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자, 돈을 그렇게 풀었어요? 그러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리면 인플레이션 다시 엄청나게 심화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돈을 벌지를 못해요. 지금도 어때요? 인플레이션 이 정도만 났어도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 코로나 몇 년이나 겪었어요? 20년, 21년, 2년 겪었는데 나타난 인플레이션이에요. 제로금리 단 2년 했는데. 그럼 제로금리 단 2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세 제도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출산율 일본보다 낮죠? 그럼 전세 제도 때문이라고 하지만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전세를 누가 들어와 주는데? 전세를 들어갈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특히 10명 중 7명이 1인 가구고 65%가 월세 사는데 전세 들어갈 수요가 어딨냐? 저 기본적인 대출을 이만큼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은 금리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겠지만 대출만 가지고 다 극복되는 게 아니라 20% 정도는 본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모을 수가 없으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난 거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제로금리를 할 수 없는 나라다. 두 번째,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이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출산율 감소를 나타내고 있고, 일본이 집값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요, 그때 막 공급 부족이니 해가지고 집은 잔뜩 지어놨는데, 그래서 여러 채 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집에 들어올 수요가 없다. 임차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로금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대출 끼고 그만큼의 자기 자본, 자기 자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금이 우리나라가 제로금리 지금 2020년, 21년 2년의 제로금리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소득이 감소할 상황인데 이 돈을 모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1인 가구가 월세 살고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돈 벌어가지고 다 전세 이자로 갖다 계속 올려가지고 무한정 올라간다고 하면은 돈 벌어가지고 다 전세 이자로 갖다 바치는데 누가 전세 살겠어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안 잡히면요, 영국 같은 나라는 주거비 안 잡히니까 배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저거는 진짜로 그냥 뭐랄까? 말 같지도 않은 선동하는 이야기다. 내가 1 더하기 1이 2인 건 알겠고,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요즘에 막 금리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네? 내가 금리 몰랐는데 이제 금리 좀 알겠어. 그래가지고 방정식 풀 수 있어. 나 방정식 풀 수 있으니까 나는 수능 보면은 100점 맞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방정식만 풀 수 있어도 돼요? 다 지금 미적분이나 이런 것들 다 떼놓고서 가장 기본적인 금리는 전세고, 그러니까 전세가는 무조건 폭등이고,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